예, 오늘 연수는 파워포인트의 자료 강의도 하면서 또 같이 한번 따라하면서 해볼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될 겁니다. 천천히 선생님께서 같이 해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일중학교에 근무하는 수석교사 배경문입니다. 화면광의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이 문제 해결형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제작 및 수업 적용이라고 하는 주제를 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수 진행은 문제 해결형 수업 활동의 이해와 또 경험한 것을 같이 공유해보고 또 시간이 조금 남으면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퀴즈앤의 쇼나 보드를 이용해서 다양한 상호 소통을 하는,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연수에서는 지금 이식센터에 들어와서 활용하고 있다 서비스를 하고 미리 캠퍼스 퀴즈앤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제가 먼저 그러면 첫 번째 온라인 콘텐츠 활용 문제 해결 수업 활동입니다. 자, 온라인 콘텐츠 활용은 캐리스에서 정의하기를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여 제작한 교육자료 중에 교육과정 정합성, 적합성을 충족시키는 넓은 의미의 교수 학습 자료고 범위는 1차 시 이상의 수업 실행을 위해서 교육적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온라인 기반의 콘텐츠를 선택, 편집, 재구성하는 등 구조한 교수 학습 자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문제 해결형 능력은 필수 역량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EBS 미래교육 플러스에 보면 2025년도도 북한 문제 해결 능력, 2020년도도 북한 문제 해결 능력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우리가 문제에 익숙한 성인들의 순위는 조금 뒤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이런 문제를 푸는 능력에서 문제 해결 능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절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피사에서 우리의 흥미도는 보면 성적은 이렇게 풀기 이런 것은 잘 하는데 이와 같이 최하위 수준의 흥미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흥미가 없으면 지속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문제 기반 PBL이죠. 또는 또 PBL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 또는 프로블렘 기반 학습 같은 방법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보면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수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2021년 교사 지원단의 집중 워크숍에서 5가지 교수학습 개념 설명형, 의사결정형, 문제 해결형, 직간접형, 놀이활동형으로 유형을 유형화시키고 형성평가 활동, 의사소통형, 학습 확인형, 포트폴리오형, 실험 실습형으로 이렇게 유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이와 같이 집중 워크숍에서 개선안을 도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 워크숍에서 문제 해결형은 탐구, 프로젝트 등의 문제 해결 활동을 통해 지식정보 처리 역량을 하면 학습 유형이라고 했는데요. 학계에서는 프로젝트 실험 등의 탐구 활동 중심의 교수 학습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집중 워크숍에서는 탐구, 프로젝트, 실험 및 생활 전반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통한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을
함양하는 교수학습 유형인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아까 있는 직간접 체험형과 구분해서 프로젝트 실험단은 좀 삭제하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것을 보면 knowledge isn't power, applied knowledge is power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게 뭐 옛날에는 뭐 지식이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 말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의하면 지식이란 적용이 되어야 힘이 된다라는 예가 있습니다. 21세기에는 단지 아는 것이 힘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배웠던 지식을 삶에 적용하고 직접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이 힘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옛날에는 저도 학교 다닐 때 제가 대학을 86년도에 졸업을 하고 지금 30 몇 년째 거의 이제 정년을 다가오는 그런 옛날에 지식을 구조화해서 잘 전달했으면 했다면 좋았는데 이제는 다양한 학생들의 참여와 그러한 지식들을 뭐 수행평가나 과정평가 뭐 이런 걸 통해 적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경험들이 학생 개개인이 독창적이고 또 창의적인 방법으로 결합되어서 그들만의 중요한 지식과 경험이 결합되어 앞으로 그들의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문제 해결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인 걸 잠깐 이제 보면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현재 상황이 바람직한 상황으로 어떤 이유와 목적이 되도록 전환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학생들이 실생활에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들을 대상으로 문제 발생 요인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과목 수석교사긴 하지만 과목은 영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과목에서 문제 해결형 교수 방법을 구현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가 이따에서 만든 이따 프로그램을 위해서 만든 이러한 자료들을 같이 연결해서 이와 같이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 해결 계획을 세우고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일반화시키는 그런 형태의 모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문제 인식을 통해서 학습 동기 유발 및 문제 상황 제시 단계로 동기를 유발시키고 문제 상황을 제시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그 활동 목표 관련해서 학습 문제를 선정해서 학습 목표를 제시하는 겁니다. 특히나 영어 과목은 영어를 도구화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교과서 내용과 연관시킬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연수에서 교과서를 배경화시키는 동기화시키는 그런 걸 통해서 만들어내고 문제 해결 방법을 탐색해서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해결을 하는 그거를 통해서 논의를 진행을 한 다음에 적용 문제를 점검하거나 다른 활동에 적용해 보면서 활용 가치를 높이는 그런 방법을 구안해 볼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미래에 이제 우리가 맨날 많이 듣는 게 핵심 역량 2C라고 합니다. Critical Thinking, 뭐 Creativity, Communication Skill, Collaboration에서 이러한 비판적 사고, 창의, 의사소통, 협업 능력이 통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문제 해결 역량을 신장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서의 주요 요소를 배움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수업 목표를 설정하고 탐구를 어떻게 교사의 의도와 목표 방향을 정확히 제시해서 갈 수 있도록 또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학생 삶과 어떤 관련이 되는지 다양한 답이 가능하게 열린 질문을 해야 되는지 또 사고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하게 하는지 이런 걸 통해서 탐구 질문을 만들어 보고 그 과정을 거쳐서 가급적 현실 생활에 실생활에 일어나는 상황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자기 주도성도 발휘해서 그걸 통해 결과의 표현 및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문제 해결형 수업의 주요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지가
조금씩 천천히 가겠는데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문제개형 수업활동 제작 경험하기입니다. 영어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영어를 통해서 할 텐데요. 먼저 선생님들께서도 이미 이제 로그인을 하셨을 텐데요. 로그인 할 때 에듀넷 아이디로 통합 아이디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에듀넷에 있다와 이학습터, 위두랑 디지털 교과서, 지식센터 이것을 학교에서도 우리 학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소가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화면 공유를 풀고 지금부터 실습 위주로 제가 같이 하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공유를 풀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따 일단은 잠시만요. 공유를 다시 이따 서비스를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처음 다시 로그아웃이 다시 나갔다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며칠 전에 이런 게 있어서 갑자기 선생님들께 팁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자, 로그아웃을 했다가 자, 여기 딱 보니까 이따 채널 더하기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구독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선생님들께 안내를 해드려서 이런 이벤트에 한번 응모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도 가져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이 구독 채널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원래 이제 관심 교과를 선생님들께서도 꼭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영어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관심 교과 설정을 이렇게 누르면 여러분 선생님께 작년부터 시작 과목 이렇게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구조가 어떤지를 내보관함에서 잠깐 보면 여기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구독 채널이 있죠. 또 즐겨찾기, 저작 도구 이렇게 쭉 연결돼서 디지털 교과서 위주랑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follow가 나와 있고 following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채널을 통해서 그것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도 이따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따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전체 메뉴 열기가 하나 있고요. 또 검색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게 있고요. 또 보관함에는 꾸러미 보관함, 콘텐츠 문항 보관함, 시험지 보관함, 공유 보관함이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들께서 일단 그 2차, 3차에서 연수할 때 이러한 내용은 자세히 하셨겠지만 잠깐 이제 이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콘텐츠 보관함을 통해서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하면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관함에서 콘텐츠 보관함에 등록을 선택하시든지 자, 이렇게 해서 등록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 나타나고 폴더 분류 이렇게 나와 있죠. 또 하나의 방법은 다시 뒤로 가서 저는 많이 쓰는 게 여기입니다. 전체 메뉴 열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요. 꾸러미 만들기, 콘텐츠 올리기, 문항 등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콘텐츠 올리기를 일단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료가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지만 폴더 분류는 선생님 일단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같이 해보면 자료명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료명은 좀 간단히 쉽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게 뭐 타이포션이 산출물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오늘 연수에 연결돼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은 뭐 여기에 같이 뭐 이렇게 산출물인데 제가 퀴즈엔을 많이 쓰기 때문에 퀴즈엔 보드에 그룹을 이용해서 산출합니다. 게시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이제 설명 여기 이런 표시는 꼭 넣으셔야 되고 이 폴더 분류를 제가 많이 만들어 놨는데 앞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교과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교과 테마 요소 자료 뭐 이렇게 각각 테마에 맞게 요소 자료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그 교과 쪽에 제가 2학년 중학교 예를 들어 그냥 간단히 하겠습니다. 중학교 제가 2학년에 관련되는 게 이 타이포셔널인 1학기의 영어 관련됩니다. 성취 기준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대로 연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표할 거요. 잘 알아두셔야 할 게 이제 콘텐츠 유형입니다. 콘텐츠 유형은 동영상, 문서, 오디오, 이미지, HTML, 실감형, 자막, 압축, APN은 여기에 보시면 저작 도구에 아스펜이라고 있어요. 아스펜 스튜디오인데 여기에서 만든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연결이 콘텐츠로 연결이 돼서 제작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산출물을 게시판을 이용한다 그랬으니까 이 게시판을 한번 이용해서 HTML을 하고요. 그럼 등록 방법은 파일은 URL이 되겠죠. 그러면 URL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이걸 화면 공유를 좀 풀어놓고요. 제가 일단 하나 받는 것을 일단 공유를 풀겠습니다. 풀고 QGN이 있는데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QGN이 지금 제가 로그인을 해놨는데요. QGN 보드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어떤 걸 한다고 그랬냐면 타이포셔널이면 월드센스 타이포셔널 여기 있네요. 자,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이미 만들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면 여기에 URL 복사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핀번호 없이 하려면 이렇게 미리 보기도 됩니다. URL을 복사해서 지금 복사했습니다. 제가 지금 공유가 안 돼 있는 상태죠? 공유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복사를 했기 때문에 일단 복사를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QGN에 있는 것을 보드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퀴즈 콘텐츠에 검사를 누르면 정상적인 URL입니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일단 한번 해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을 누르고요. 제가 이제 미리 캠퍼스를 이용해서 480에 240 사이즈로 해야 되는데 일단 만든 것을 찾아보기를 통해서 일단 만든 것을 올려놓고요. 그 다음 키워드는 선생님들께서 아마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적절하게 해시태그를 잘 찾을 수 있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산출물, 게시판, 또 중2 영어 뭐 이런 식으로 타이포셔널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물론 이쪽에 추천 키워드도 있습니다. 이거 하시려면 이거 사용하셔도 되겠죠. 그 저작권은 뭐 여기에 크게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이걸 만들었을 때 금방 삭제하면 되니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등록을 하면 저장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돼 있습니다. 콘텐츠가 하나가 생성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콘텐츠는 이렇게 간단하게 선생님께서도 많은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등록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만드셔서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콘텐츠가 꽤 많습니다. 한 120개 정도가 됩니다. 선생님께서 만드는 건 많기 때문에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따 해서 콘텐츠 보관함이 돼 있고요. 그 다음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이제 그 미리 캠퍼스에서 선생님들께서 방금 그 썸네일을 만드는 것을 했는데 제가 실습 자료에 크기가 다른 것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미리 캠퍼스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공유 화면이 안 보였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미리 캠퍼스의 화면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지금 잘 나타나지 않아서 이따 나오고 화면 공유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마 그런 모양인데 잠깐만 내렸다 올리겠습니다. 보이시면 지금 보시면 이게 미리 캠퍼스입니다. 미리 캠퍼스에서 제가 많이 쓰는 이유는 다양하게 무료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건데 특히나 이 사이즈 변화를 한 데는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서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 내가 이제 어떤 사이즈를 만들려고 하면 처음에 이렇게 미리 캠퍼스 들어와서 로그인 하시고 나면 로그인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미리 캠퍼스에 아까 사이트를 한번 들어와서 같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습 자료를 공유를 해드렸는데 혹시 실습 자료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받으셨으면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미리 캠퍼스를 제가 뭐 포토스케이프나 뭐 포토샵이나 여러 가지 가장 간단하면서도 쉽게 만들어져서 또 용량이나 이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미리 캠퍼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면 첫 번째 이와 같은 경우는 먼저 디자인 만들기를 선택을 하십니다. 같이 갑니다. 디자인 만들기를 선택하시고 제가 지금 그 커뮤니티에 자료도 파워포인트 자료 그 따라하기 형태로 번호를 올려놨습니다. 잘 안 되시는 분은 그 순서대로 하시면 쉽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디자인 만들기를 누르시면 이와 같이 직접 입력을 통해서 이제 썸네일에 대한 것을 썸네일이 아까 480에 240이었을 겁니다. 240 하고 나면 이제 입력이 들어가겠죠. 새 디자인을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창이 생겼고요. 이와 같은 창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제 그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보시면 크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제목을 입력하셔야 되겠죠. 뭘 이제 타이포셔널이 게시판 뭐 간단하게 입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게시판하고 입력을 저는 했습니다. 하고 나서 보면 일단 제가 이제 그 받은 파일을 사이즈가 결정이 돼 있고 게시판 자료가 돼 있고 그러면 이제 내 파일을 지금 있는 것을 업로드해서 크기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들께 다운을 받으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이 크기가 이건 보시면 1359/825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아까 산출을 했었는데요. 연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 그럼 받아 올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업로드 창에서 똑같은 게 올라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선택을 하면 두 개나 있네요. 하나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면 현재 사이즈가 안 맞죠.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자동 채우기도 있는데 여기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뭐 이렇게 딱 하면 이 사이즈대로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놓고 보면 이미 다 이제 거의 다 된 상태가 됩니다. 뭐 요건 선생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다운로드만 누르시면 되겠어요. 이제는 다 됐으니까 선택을 하고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자 여기서 이제 뭐 PNG를 할 건지 JPG 할 건지 뭐 여러 가지 있죠. 여기 보면 잘 사이즈가 480, 24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쪽에 게시판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게시판 다운로드가 있겠죠. 게시판 이게 이제 썸네일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걸 갖다가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리 캠퍼스는 굉장히 쉬우면서도 선생님들께 부담을 덜 주고 규격 사이즈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추하는 게 바로 미리 캠퍼스입니다. 일단 클라우드 컴퓨팅이 되면
반드시 로그아웃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일단 미리 캠퍼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는 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로그아웃을 하겠습니다. 예, 일단 어떻게 한번 해보셨으니까 빨라서 근데 아마 미리 캠퍼스는 많이 사용들 하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사용 오늘 처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사용하시네요. 많은 분이 사용하시고 있고,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이제 파워포인트에 또 이제 그 실습 자료를 하면서 마이박스에 공유했던 거, 공유를 통해서 자료하는 것을 한번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팅방에 타이포션을 올려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렇게 하면 일단 그 콘텐츠에서 사진 크기 사이즈가 됐을 겁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간단하게 또 이제 그 수업 꾸러미 만드는 것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꾸러미 만드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힘들게 생각 안 하셨는데 일단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따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타이포션 산출물 해갖고 방금 올라 있고 꾸러미로 가보겠습니다. 자, 꾸러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 또는 이쪽에서도 꾸러미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어느 쪽을 선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만든다 그랬으니까 같이 한번 선생님들께서도 이따로 들어오셔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따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 만들어 보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연수를 많이 하면서 저도 실시 선생님들께서 만들어서 익숙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나름대로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것을 이렇게 해서 도입, 전개, 정리까지 간단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서 수업 꾸러미를 만드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꾸러미 만들기를 눌러보면 이와 같이 교과나 테마를 할 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각각의 과목을 선택을 하는, 저는 오히려 콘텐츠를 먼저 만드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 수업 꾸러미와 먼저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수업 꾸러미를 가지고 도입 전개 정리를 먼저 놓습니다. 오늘 연수도 그래서 처음이니까 일단 간단히 만들어 보고요. 다음 이제 경험하기 위해서는 제가 만든 걸 가서 복사해서 선생님들께서 그거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넣어보는 형태로 제가 연수를 진행할까 합니다. 전반 연수는 하나 만드는 걸로 끝나는데 선생님들께서 몇 분은 상당히 따라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셔서 기존에 있는 것을 복사해서 수정하는 것을 한번 연수에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선택을 하는데 저는 이제 중학교고요. 선생님께서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1학년이든 2학년이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과학이든지 영어든지 과목을 꼭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전에는 이제 없던 게 성취 기준 꼭 입력하라고 돼 있죠. 우리가 뭐 잘 생각한 거 있으면 일단 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러미 제목을 좀 잘 넣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성격 유형을 알아봅시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한번 여기까지 한번 넣어보시죠. 선생님께서도 천천히 하면 이제 여기서 하고 나면 이제 이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 과정을 보면 오늘도 저도 이제 학부 공개 수업을 했을 때 보면 도입, 뭐 전개 정리를 해서 뭐 도입에서는 아이들 이제 동기 유발을 시키고 동기 어휘 평가를 했던 것을 가지고 퀴즈 배틀을 했던 것 같고요. 전개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디지털 교과서에 나만의 디지털 교과서 만들기에서 위드랑에 녹음해서 올리고 또 화면 캡처를 이용해서 활동했던 것을 정리해서 위드랑에 올리는 그런 활동을 했고요. 마지막 정리는 방탈출 게임을 퀴즈연을 통해 만든 것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뭐 조는 아이들 없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았었는데,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학습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시면 도입에도 학습 활동 추가,
이것도 수정, 자, 이와 같이 삭제 이렇게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하시려면 학습활동 추가를 누르셔야 됩니다. 물론 과정 추가하면 이 과정에 도입은 전개를 하나 더 하겠다 하시면 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뭐 수업을 추가하든지 과정 추가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일단 제가 도입 하나 갖고 해보겠습니다. 자, 도입을 누르니까 이와 같이 학습활동이 나오고 자료 검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입에 제가 오늘 이제 동기 유발을 했었거든요. 동기 유발로 뭐 어떤 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성격 유형을 알아봅시다. 이제 제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검색을 통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유발에서 뭐 성격 유형과 관련되는 것을 동기 유발 이렇게 해놓고요. 뭐 거기 관련되는 거 동기 유발 뭐 성격 관련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고 활동 내용은 학습 뭐 동기 유발을 할 뭐 그냥 아무로 쓰겠습니다. 연수니까요. 선생님께서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이 과정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공개학교 잡아 드래그해서 하면 되는데 저는 제가 있는 보관함을 통해서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이거니까요. 폴더 분류도 여러 가지 제가 만든 게 많았습니다. 일단은 뭐 중기해도 되겠지만 콘텐츠 유형도 많죠. 공개 자료 있겠고요. 그럼 뭐 여기에 제가 뭐 공개 자료에 동기 유발을 써보겠습니다. 유발에 관련되는 게 있는지. 이렇게 동기 유발에 몇 가지가 있네요. Find better food. 뭐 제가 이게 다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럼 공개가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색깔 그림 맞추기. 요걸 하나 해볼까요? 자, 이게 제가 마음에 들었다면 여기 잘 보시면 선생님께서 여기 공개 또는 비공개도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고 비공개를 한 것도 있겠죠. 그리고 콘텐츠 유형도 나름대로 잘 아신다면 선택할 수 있고 폴더도 제가 이미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가장 편하면 그냥 이렇게 관련되는 단어를 쓰고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클릭해도 되겠지만 드래그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왔으니까 됐지 하고 그냥 나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과정에 저장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공개 자료는 많이 돼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도입해서 나름대로 동기 유발을 한번 이제 뭐 공개해서 동기 유발 제가 만든 거지만 또 다른 것도 한번 넣어보실 필요가 있으면 공개되는 것들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비공개로는 건 없네요. 공개 유발에 대해서는 다 공개가 돼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내고 나면 다시 이제 전개를 이제 간단히 하나씩 만든다 그랬으니까 간단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뭘 더 만들겠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을 준 게 기존에 만든 이따의 수업 꾸러미를 갖다가 복사해서 나름대로 수정할 때 전개 1을 하나 더 만든다든가 아니면 거기 안에 게시판 하나 더 만든다든가 이것을 할 때 그걸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시 한번 전개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학습활동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개에서도 역시 활동을 뭘 할 건가 이제 제가 성격 유형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제 중학교 2학년 교과에서 What's your color라고 하는 타이틀인데요. 트루 컬러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격이나 MBTI나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걸 갖다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했으면 뭐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트루 컬러 테스트를 전개 활동으로 이해하기. 그래서 그렇게 뭐 안 되면 일단 여기 구체적으로 쓰시려면 잘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도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공개 학습자를 있겠고 보관함에서도 볼 수가 있겠죠. 공개한 거에서 첩가 있는지.
성격 유형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 남아있네. 트루 컬러 테스트 성격 색깔 그림 맞추기. 이것도 이제 만들긴 했는데요. 다른 게 또 있나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일단 하나 넣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성격이 MBTI도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MBTI 활동 사용 설명 영상. 이것도 이제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하나 뭐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정의 저장.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몇 가지 도입, 전개, 나름대로 검색해서 공개학습 자료를 이용하시든지 콘텐츠를요. 여기 많이 있습니다. 과목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료 검색을 하시든지 아니면 보관함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있는 자료가 있는지 검색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빨리 나왔는데 한번 잠깐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제가 잠깐 공유를 풀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아마 다들 아마 많은 그 선도학교 쪽에서든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여기까지 됐으면 다음은 이제 정리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럼 지금 보시면 다 연결돼서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정리에서는 이제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수업에 뭘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러닝 로그를 해보겠다 그러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문자 이렇게 그냥 임의적으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있는지 한번 보고요. 저도 공개 보관함에 여기서 검색 네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학생 러닝 로그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이면 이게 아마 저기서 만든 것 같아요. 그 QGN의 보드를 이용해서 만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과정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입, 전개,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수업을 할 때 간단히 여기서 그냥 뭘 만들겠다 그러면 도입, 전개, 정리해가지고 과정안을 그냥 끌어들여서 만들어가지고 수업에 적용을 하곤 합니다. 자, 지금 각각의 동기 유발, 전개 나와 있죠? 각각의 물론 여기서 수정도 할 수가 있고 추가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썸네일을 또 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썸네일 하나 넣어야 되는데 아까 제목을 성격 유형을 성격 유형 관련 썸네일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MBTI라고 그냥 형식으로 넣겠습니다. 그냥 네, 480, 240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맞아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보기 여기 키워드를 또 잘 넣, 이제 키워드 해시태그를 통해 선생님들께서 이제 공유하고 이제 구독 채널에서 이런 해시태그를 통해서 자료를 검색하고 선생님도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시태그를 잘 달아 놓으시면 선생님들 서로가 공유하고 한데 선출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성격 유형 또 뭐 뭘 할까요? 일단 뭐 쉽게 하니까 물론 중학교 2학년이면 성격 유형 검사, 성격 검사. 일단 뭐 성격 검사. 또 검색하기 쉽게 뭐 중학교 매당 중학생. 이거
삭제하고요. 중2 이런 식으로 영어가 아니어도 괜찮겠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추천 퀴즈가 있습니다.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뭐 하나 그냥 제가 뭐 학습, 습관, 생활 뭐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하나 더 그냥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영어 1단원 성격 유형 검사 활동 이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쓰시면 되고요. 저기에 보시면 뭐 임시 저장을 한다든가 비공개를 해도 일단 그냥 지우시면 되니까 일단 비공개를 해서 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성격 유형을 알아봅시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선생님들 어떻습니까?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여기까지 간단하게 수업 그룹이 1차시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쉽게 다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연수가 어떻게 좀 빠릅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대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박성미 선생님. 표시를 해주면 제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연수를 진행할 때 제가 이제 조금 나이도 있고 따라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만져보고 적용해보고 하니까 어느 순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러한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관심 가지고 새로운 것을 적용시켜 보면 하다가 보면 거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이걸 갖다가 만들어 놓고 위두랑에 링크를 걸어 넣어 버립니다. 아이들이 집에서도 하고 오늘 학부모 공개 수업할 때도 제가 이걸 보여드렸는데 이대로 진행을 하니까 아이들은 신기하게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학부모님도 좀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걸 갖다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여기 잘 보시면 이제 조금 써볼 게 이제 여기 복사 기능도 있죠. 요걸 갖다가 이제 공개를 해버리면 공개를 승인을 해주면 이게 이제 이렇게 복사, 비공개, 공유 이렇게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제가 우리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확인을 하면 여기에 폴더 분류 미설정이 있죠. 여기 보면 폴더 분류 정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폴더 분류에 설정하고 싶으면 중1, 중2 여기에 뭐 문제 해결형. 자, 그러면 확인. 저장되면 폴더 분류에 하나가 더 생깁니다. 이제 생겼죠? 그러니까 선생님끼리 만드시면 되고요. 여기 또 분류를, 자, 여기 지금 보면 뭐 폴더 분류를 변경했다. 요걸 또 이제 다시 회제한다든가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폴더 분류에서 설정을 했으니까 문제 해결형으로 해볼까요? 그냥 확인. 그러면 깜빡하면 문제 해결형으로 바뀐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됐는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 도입 전기 간단히 됐죠?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께 잘 보시면 다른 데 공유하면 이 URL을 복사한다든가 아니면 채널 이용해서 내 보관함에 담기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이제 팔로우를 해서 공유를 한다든가 해서 내 보관함에 담기 되면 이쪽에 보관함에 있습니다. 이것을 복사해서 수정해서 하실 수 있겠는데요.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스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아스펜이 아까 A펜이라고 나왔죠. 조금 버벅거리긴 하네요. 예. 유튜브에 연결된 걸 연결했는데 이렇게 반드시 선생님께 주의하셔야 될 게 출처를 명기하시는 거 꼭 필요합니다. 출처를 명기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러한 것은 간단히 만들 수 있고 전번 영수에서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 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갈 수 있고 이건 지금 현재 시작하시면 햄릿은 덴마크의 왕자다. 덴마크의 왕이었던 그의 하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 내용이 계속 저는 이제 다빈치 유형은 또 어쩌다라고
또 연결해 놨고요. 그러고 나서 그냥 what type of person are you? 이렇게 하면 뭐 how many type이다 이렇게 뭐 드래그해서 옮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나왔죠. 요건 이제 저 다음 단계 전개로 가는 겁니다. 그럼 전개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루칼라테 이야기 아까 이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제가 만든 건데 좀 힘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오렌지 라인, 립 라인 뭐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이걸 이렇게 맞추고 이것은 또 요 색깔에 맞추고 제가 딱 맞추려고 하면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움직여서 조건을 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안 맞았네요. 그럼 이렇게 놓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 색깔별 트루 컬러에 맞게끔 해서 해놓고 정답이 뭐냐 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문제로 가려면 이거는 간단합니다. 링크 페이지를 이용해서 액션만 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MBTI 성격 검사가 또 하나 있었네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이제 그 인터넷에서 보면 MBTI 검색하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하고 아이들이 뭐 이렇게 쭉 자기가 어떤 EI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무슨 연결을 해놓고 유형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 일일이 다 해서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러닝 로그를 이렇게 이게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어쩌면 처음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저도 이제 패들렛을 되게 5년 전에 사용을 했어 왔는데 퀴즈엔에 보니까 국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다양하게 보드라든가 쇼를 가지고 아주 저렴하고 지금 현재 6명까지는 무료도 아이들이 활동할 때 6명은 무료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프리뷰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서 선생님께서도 여기 써보시면 되는데 글쓰기 쓰면 여기 나오겠죠. 그래서 뭘 하나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몇 가지가 일단 이제 꾸러미 콘텐츠를 활용해서 꾸러미까지를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신지 모르겠습니다. MBTI 관련 화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아까 지금 잠깐 보여드렸는데 잠깐만요. 그 연결이 화면 공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 그냥 MBTI랑 제가 만든 겁니다. 원래 인터넷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설명 영상이 있고요. 여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아이들이 나는 이런 건데 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확인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건 이렇게 검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활동 사이트가 아니고 이런 걸 한 다음에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거기에 맞춰 저 이제 설명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작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인터넷 사이트에 제가 그걸 갖다가 연결시켜 가지고 설명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조심스러워서 일단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콘텐츠 수업 꾸러미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50분이 됐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아이디어기 우리가 말하면 검색을 통해서 하는 기능과 구독 채널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에 보시면 아까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지식 채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여기 잘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하는 방법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두 번째 아까 약속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일단은 이런 자료를 만들었다면 이따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업 자료를 해야 되는 아이디어도 얻고 또 수정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대로 수업을 설계하고 다른 선생님들께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자료를 참고하고 공유하실 수 있는 건데요. 첫 번째 기능이 여기 위에 보시면 지금 화면 공유화면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고 있죠? 자, 아까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잘 공유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캐리스 쪽에서 연락이 와서 그래서 다시 나왔다가 들어온 겁니다. 시스템이 좀 오류가 있어서. 자, 보시면 여기에 이 상세 조건이 있죠. 여기에서 일단 교과별로도 할 수 있겠고 테마, 요소 자료가 있는데 일단 제 이름을 한번 쳐보실까요? 한번 하고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와 같이 콘텐츠 백열개 꾸러미 뭐 이렇게 있죠. 아까 지금 우리가 만든 게 하나 올라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상세 조건을 눌러보시면 혹시 이제 이렇게 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그 자료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겠고, 아니면 상세 조건을 통해서 학교급을 선택하시고 또 학년을 선택하고 학기 선택하고 과목 선택한 다음에 유형도 이렇게 선택해서 검색을 하시면 쉽게 선생님들께서 업로드해서 또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해시태그를 잘 키워드를 잘 입력해 주시면 어떤 선생님이든 간에 좋은 자료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 저자 도구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어떤 자료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선택을 이렇게 하시고 나면 자, 이와 같은 자료가 괜찮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내 보관함이 있습니다. 내 보관함에 담기를 누르시면 자, 선생님께서 자, 내 보관함에 담기를 누르시면 확인을 눌러서 보관함에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관함이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거지만 내 보관함에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혹시 선생님들께서는 올라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색 자료에서 자, 뭐 하면은 자, 이와 같이 로딩이 되면 선생님들께서도 내 보관함에 담기를 하면 확인하고요. 보관함에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좀 로딩된 시간이 있겠죠. 올라왔네. 아, 이게 올라왔죠. 콘텐츠니까. 자, 이렇게 해서 콘텐츠 보관함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콘텐츠를 선생님들께서 뭐 편집을 한다든가 이게 제가 이제 아스펜으로 만들기 때문에 아스펜으로 했고요. 아까 지금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콘텐츠뿐만 아니라 여기서 활용하면 그냥 우리가 꾸러미에서 연결시키면 되겠죠. 물론 아스펜 편집을 잘 하시는 분 여기 아스펜 다시 그걸 참고로 해서 하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다시 한번 제 이름을 쳐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꾸러미에 대한 거였다면 콘텐츠에 대한 걸 했고요. 두 번째 꾸러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콘텐츠는 복사해가지고 그걸 적용시키면 된다면 꾸러미를 제가 14개를 만들었는데 나름대로 이제 뭐 선생님께서 자 제가 이걸 선택을 하고 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보관함에 담기를 눌러서 내가 어디에다 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왔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복사본으로 들을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여기에 들어왔죠. 복사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걸 복사하겠다. 그러면 복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꾸러미를 복사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하나가 더 복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선생님께서 여기서 수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뭐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이 장면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처음에 제가 좀 당황했던 콘텐츠를 했는데 자, 일단 이거 삭제하겠습니다. 삭제. 네, 콘텐츠에서도 올라온 거 삭제하겠습니다. 자, 삭제. 확인. 또 역시 삭제. 확인. 자,
그래서 선생님께 첫 번째는 검색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구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자 내려오시면 구독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구독 채널을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업 공유 채널 바로 가겠는데, 아까도 이제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수업 공유 채널을 잘 그냥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하는데, 팝업창에 6월 15일부터 7월 13일까지 채널 더하기 이벤트가 있다 그러니까 방금 이걸 조금 이용하셔가지고 선생님께서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한번 구독 채널을 만들어 보시고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수업 마이크가 조금 이상이 있는데, 예, 괜찮으시면 모르겠습니다. 자꾸 흔들리네요. 자, 수업 공유 바로 가기를 눌러보면 이와 같이 관심 있는 채널을 구독하기를 눌러서 그 채널에서 채널 멤버를 만들고 관심 멤버에 보관되는 거에서 팔로우를 해주면 업로드된 수업자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가 있는데 저도 이제 교원 채널에 쭉 내리면 저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뭐 어느 분 하셔도 상관없겠고요. 상당히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지금 13분 정도가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선생님께 이걸 이제 구독을 누르면 구독자마 여기에 저 거를 찾아서 저는 이제 배움TV라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검색창에서 구독 채널 개설, 채널 관리에서 이제 배움TV라고 치시면 여기 보면 여기에 배움만 쳐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일단 이 배움TV라고 하는 게 돼서 구독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구독 채널에서 연결이 됩니다. 구독 채널 이제 관리가 있습니다. 개설된 거를 보시면 홈 관리가 있고 자료 관리가 있고 자료 분류 현황, 이건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프로필을 하시고 270 이렇게 만드셔서 올리고 소개를 해주시면 되고, 공개 여부하시고 등록을 누르시면 이제 이따 담당자분께서 허락을 해주게 되면 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 관리는 그냥 있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 배움TV를 눌러보면 몇 개 없지요. 제가 분명히 아직 많았었는데 없는 것은 결국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에서 채널 관리를 보시면 자료 관리에서 이렇게 각각의 별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 등록이 있죠. 자료 등록을 통해서 콘텐츠를 하는데 비공개는 선생님들 앞에 나와 있는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몇 개 있다 했을 때 그 콘텐츠가 공개로 해주셔야만이 콘텐츠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 등록을 눌러서 뭐 이렇게 문항 콘텐츠를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와 같이 똑같이 하는 형태로 등록을 해주셔야만이 됩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공개가 돼 비공개를 갖다가 만약에 공개를 하겠다 그러면 공개하고 확인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선생님들께서 저는 이제 제 거니까 잘 안 나타나는데 채널 관리해 보시면 채널 관리 멤버라는 게 이제 만약에 있다는데 여기에 보시면 선생님들께서도 만약에 저한테 있게 돼 있다 그러면 팔로우를 하게 되면 팔로우를 누르게 되면 이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팔로잉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내부에 있는 선생님 자료를 업로드해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채널 관리를 통해서 홈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 한 다음에 요청을 하면 등록을 누르면 관리자께서 연락을 이제 승인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자료 관리 또는
또 선생님께서 이렇게 뭘 하고 있는지 또 관리에도 누가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이 이벤트에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구독 채널과 검색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문제 해결 수업 활동 제작에 대해서 경험한 것을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보냈고요. 공유 중지하고 파워포인트를 좀 이용하겠습니다. 근데 꾸러미 만드는 데는 저기 오셨는데 질문한 게 있어서 지금 아마 꾸러미 만드 개수 제한 제가 지금 만들면서 개수 제한을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14개 정도를 만들었는데 그런 용량 제한 오기가 하지만 꾸러미 만드는 거의 제한이 없는 것 같은데 담당자분께서 혹시 답변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채팅에 올라온 게 있어서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화면 공유해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잘 안 나와서 제가 조금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그러면 화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시면 저기 오케이를 해주시면 제가 좀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따를 이용해서 영어 교과를 어떻게 수업에 진행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쩔 수 없이 영어 교과, 뭐 언어를 하는 입장이나 이런 데든가 아니면 어떤 체육이나 예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기본적인 것을 저희 학생들도 영어 하니까 영어를 대화하는 수단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요즘 뭐 구글링 해가지고 번역기도 나오고 해서 쉽게 영어를 왜 하지? 아이들도 그런 질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들이 영어를 받아들일 때 도구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배경 지식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 또 학생 스스로가 학생 중심 문제 해결 프로젝트 구성 및 실천을 자기주도 학생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또 지식과 그 경험을 연계해서 실제 사회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 이런 걸 통해서 영어과의 핵심 역량까지도 기르는 그런 형태를 기획을 많이 합니다. 또 그리고 프로젝트나 PBL 프로그램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경우인데 저는 일단 영어과의 특성상 먼저 교과서 본문 내용을 학습하고 그 내용을 이해를 해서 문제와 관련돼서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쪽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과정평가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학교에서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과정평가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또 예민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일단 그 투명하고 공정성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배웠던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생각거리를 던져주고 또 학생 개별 관심과 흥미에 부합하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보는데 좀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 모두가 참여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안점을 봤을 때 이렇게 했죠. 관심사와 흥미를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고 보니까 결국 모둠도 구성하는데 나름대로 애들이 좋아하는 데를 모둠을 만들어 봐라 의견을 모으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두 달 보면서 나름대로 했던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 보는 거, 홍보 안내물, 동영상, 포스터, 뭐 카드 이렇게 해서 반드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성적관리 규정에도 이런 걸 보면 반드시 모둠 활동을 할 때는 역할을 꼭 주어서 무임승차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먼저 보고서 제작을 한다고 하면은 목표는 이렇게 설문조사 이렇게 하겠다라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한다면 보고서 형태가 되겠죠. 도입을 왜 하는가, 그리고 정보 전달, 설문조사 또는 도출을 해서 소감을 적고 이렇게 한번 간단히 만들어 보면 중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일단 그 프로젝트 하는데도 저는 이제 프로젝트 카드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당황하는 면은 좀 덜했습니다. 그러니까 원 취지대로 프로젝트 학습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이 의견을 제출해서 뭔가 필요한 걸 만들고 뭐 그거에 따라서 탐구를 하고 뭐 일반화시킨다. 그건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평가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을 저는 많이 했고요. 역할 분담은 이렇게 이제 A는 얘는 정리하고 조사하고 이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줬습니다. 포스터 제작도 하고 싶다는 그림이 좀 관심 있는 아이들이 되겠죠. 그래서 도입에 이렇게 문구 상의해보고 편집하고 번역을 최종해서 조사를 A는 이렇게 조사하고 B는 슬로건도 한번 만들어보고 또 오류도 확인해보고 또 포스터 어떻게 구상할 건지 또 진행 홍보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역할을 또 줘보도록 뭐 그냥 생각한 내용이니까요. 이제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제 카드 뉴스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설문을 해야 되니까 하고 또 설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퀴즈를 수행을 했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강조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조사, 편집 이렇게 역할을 줘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진행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안내물도 브로셔나 팜플릿 제작하는데 미리 캠퍼스 아까 말씀드린 요걸 이용해서 하고 저기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아이들 초에 시작할 때 이제 학교에 큰 이제 휴지심 같은 걸 모아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아이들끼리 또 의논이 있어서 그걸 모아서 막상 또 연필꽂이를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형태를 취해보게 됐습니다. 또한 이제 뭐 동영상 간단히 캔바나 키네마스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이걸 참 잘합니다. 보니까 스토리보드 제작하고 점검 촬영해서 홍보하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선생님들께서 제가 이제 이따에 아까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제 먼저 이렇게 설계를 간단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자꾸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편집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1차 시에 우리 영어 교과가 이거였습니다. All Things New Art. 그래서 해픈 예술작품 정크아트 워크를 구상하여 만들고 소개하기였는데요. 그래서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이 무임승차를 하지 않으려면 각각 역할을 단단히 줘야 됐고 그런데 그 전에 뭐냐면 과목 특성상 학생들이 영어를 받아들일 때 도구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배경 지식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느냐.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교과 본문 내용을 습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까지 해야 되니까 1차, 2차, 3차까지는 결국 개념, 본문 내용 관련해서 환경보호 쪽의 내용이었습니다. 정크아트워크 자체 내용 자체가 2차 세계대전에 피카소가 그 작품 재료를 구할 수 없어서 뭐 자전거 핸들과 또 안장을 이용해서 불스테드라는 작품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되고 슈비터 씨의 여러 가지 쪽모의 작품을 만든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리사이클만 하고 있지만 업사이클링 또는 아트워크, 정가 아트워크까지 하는 그런 형태를 확장시켜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툰베리의 유엔 연설을 통해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아까 말한 프로젝트 카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 거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주제에 대한 내용 관련돼서 환경보다 아니면 뭐 이 내용에 관련해서 뭘 해보자라고 해주고 그 프로젝트 카드 안에는 그 계획을 셀 수 있고 흐름을 만들 수 있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구체적으로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프로젝트 활동을 문제 해결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리고 모든 편성 역할 분담을 하게 되고 그런 내용에서 발생 원인을 통해 자료 정보를 수집해서 유목화시켰고 그래서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탐색해서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제품 만들고 2단원 관련해서 정가도 만들고 의견을 모아서 스케치북도 만들고 아니면 나름대로 창의적인 그러한 설계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이러한 게 이따에 있는데 일단 이따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이제 그 꾸러미 수업 꾸러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아까 올렸던 게 있었죠. 그 다음에 all do you think new art 이거 복사 아까 복사해봤죠. 그래서 만들어서 해봤던 이게 만들어서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단 삭제를 하고요. 이건 뭐 삭제해도 됩니다. 다시 할게요. 삭제됐죠. 그러면 자 여기에 점과 두워크 이렇게 있습니다. 둘, 그다음에 셋, 네 개가 있습니다. 그럼 읽기 전 학습에서 이게 나오는데 그렇다면 아까 선생님께서 1차 시, 2차 시, 3차 시에 했던 활동을 보면 읽기 전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읽기 전 활동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입 쓰레기 예술 담고 어휘 학습하고 타이포션 어휘 활동하고 수동태 문법 관련하고 이와 같은 활동을 해서 아이들이 게임 활동을 했는데 그걸 일단은 선생님들께서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뭐가 타이포셔너리 활동을 했으면 타이포션 아까 우리가 게시판을 만들어놨는데 그걸 갖다가 아이들이 타이포셔너리 내용을 한번 넣어보자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일단 상당히 많으니까 여기 앞으로 왔네요. All Things에 지금 여기 읽기 전 활동에서 복사를 누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쉽게 하게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제 자료를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따에 들어오셔서 한번 배경문 치시고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저기 그대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사를 누릅니다. 읽기 전 활동에 복사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꾸러미를 복사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하면 확인을 누르면 복사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일단 이와 같이 나와져 있습니다. 복사가 된 게 복사본이 왔죠. 복사본이 복사를 했으니까 나왔으니까 다시 자 내가 이 내용을 수정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걸 이용하실 수 있겠죠. 복사본인데 일단 뭐 이렇게 간단히 말을 바꾸든지 교과는 교과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쓰레기 예술 담다 동기유발 갖고요. 아까 이 역할들 내용을 잘 보고 있는데 정리해서 사다리 게임을 통해서 이게 뭔 정리를 했던 것 같은데 타이포션을 어휘 활동을 했는데 전개 쪽이 아까 정리 쪽이 정리 쪽이 좋은데 여기에다가 타이포셔널이 게시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만들어 온 게 있으니까. 자 그러면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낸 내용에다가 과정 추가를 한 누르십니다. 이제 과정 추가. 선생님 여기서 고치시면 돼요. 여기 보면 뭐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많으면 삭제하고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콘텐츠를 먼저 만들지를 않습니다. 수업 설계하고 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내 활동에 맞게 여기서 고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럼 과정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과정 추가하면 여기에 하나 더 생기겠죠. 과정 추가를 했으면 과정명을 입력해야 되겠죠. 전개 4번, 전개 2- 여기 바로 여기 밑으로 갈까요? 타이포션 어휘 활동 밑으로 갈까요? 그냥 아니면 정리로 갈까요? 만약의 경우에 선생님께서 여기 정리했다 넣겠다면 과정을 추가하지 않고 정리 하나 더 만드셔도 되겠죠. 자, 과정을 안 만들고 다시 볼게요. 정리 3 나온 타이포를 여기다 만들겠다 그러면 여기에 학습활동 추가를 누릅니다. 학습활동 추가해서 정기에다가 뭐 타이포셔널이 산출물 게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만든 게 아니면 만들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복사하고 그 다음에 찾아봐야 되겠죠. 보관함에서 아까 만든 비공개였나요? 여기 있죠. 우리 아까 만든 거 여기 있죠. 비공개로 하니까 나타나죠. 그럼 이걸 쭉 끌어 당깁니다. 타이포셔널을 산출물을 하고 나면 요거 하고 나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된다 그랬죠. 과정에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걸 갖다가 이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정에 저장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와 같이 하나가 더 생겼죠. 어휘 활동을 하고 타입 포션 이름 좀 바꿀까요? 수정할게요. 자, 그래서 타입 포셔널인데 영어로 쓸게요. 타입 포셔널이 아니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과정에 저장을 다시 하겠습니다. 바뀌어졌죠? 자, 그리고 나면 각각의 이건 다 아까 이제 만약의 경우에 수업프로미를 다시 이제 이거 일단은 아까 보면 안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기를 통해서 산출물 1로 하겠습니다. 하고 뭐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그 퍼실리테이터가 돼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전에 넣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타입 포셔널까지 넣을까요? 그러면 하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비공개입니다. 자, 그러면 읽기 전 아까 이제 명칭을 바뀌었죠. 그리고 아까는 없던 게 썸네일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형식적으로 이 썸네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께 검색하고 할 때 이걸 딱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썸네일을 좀 크게, 글자를 좀 크게 하고 해서 설명을 이렇게 간단히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눌러서 그게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6개 돼 있죠? 그럼 여기에 연결돼서 타이포션 어휘 활동을 했고요. 이제 보입니까? 예, 아유,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이포셔널이 어휘 활동이 되면 다시 할게요. 자, 이와 같이 만들어서 드랍이라는 단어 이렇게 아이들이 표시를 했던 것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직접 아이들이 이렇게 업하면 업해서 화살표를 이렇게 해서 뭐 위로 올라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걸 우리가 타이포션을 아까 만든 게 있으니까 어디로 갔나? 여기 아닌데. 어휘학 여기서 링크를 잘못 여기 있죠? 이와 같이 게시판을 걸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그 퀴즈엔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들렛에서 만드는 거나 거의 같은 흡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선생님들께서 지금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쓰기를 통해서 직접 쓰시면 됩니다. 쓰고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렇게 첫 번째 이러한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 1차 시, 2차 시에서 3차 시까지 갔는데 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내 디지털 교과서 만드는 것을 했었습니다. 지금 공유를 통해서 이 화면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디지털 교과서에 들어가서 지금 자꾸 이제 화면 공유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이와 디지털 교과서에 들어와서 보면 이렇게 자료 연결을 할 수가 있고 하이라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아이들 나름대로 이걸 한 다음에 여기에 보면 화면 캡처가 있습니다. 캡처를 통해서 내가 공부한 것을 자기 계정 또는 위드랑에 올려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는 문제에서 아이들에게 퀴즈엔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정리하는 그런 학습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시 하나 또 이따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각각의 이와 같은 것을 해서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일단 그 하나의 연결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다시 이제 꾸러미 보관함에서 나름대로 1차 했다면 이렇게 이제 사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창작 속에 글쓰기 연습을 했고, 그 다음 다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링을 가지고 뭔가 이제 그 아이들이 작품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이렇게 하려면 그냥 만들지 마시고 복사를 통해서 이제 이번엔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확인을 하면 역시 복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썸네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시면 없죠. 여기는 없죠.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복사본이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을 일단 보면 이렇게 하고 마인드맵을 했는데 이 마인드맵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면 여기 나올 겁니다. 마인드마이스터로 느리네요. 자, 보시면 이제 일단 이 내용을 이런 내용의 퀵클립이라고 하는 내용을 아이들 설명을 해주고 이 파타고니아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나서 잘 봤니 하고 이제 써보라고 했고요. 자, 이렇게 원래는 이제 마인드마이스터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마인드마이스터가 이따에서 먹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든지 아니면 이미지를 할 때 주의하셔야 할 상황이 그거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분명히 제가 만들어 놨는데 어떤 것은 활성화시켜주고 어떤 건 활성화시켜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꼭 검사를 통해서 하고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저도 급하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 글을 써보도록 이렇게 아이들한테 프렌드 뭐 이렇게 하고 해서 예시를 이렇게 줬어요. 주고 만들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공유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적용을 시켰던 것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각각의 보드를 또 하나 만들면 좋겠죠. 어떤 의미에서 내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게시판을 한번 만들어 본다든가 한다면 그 게시판을 또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걱정이 되는 게 공유가 잘 안 돼서 자, 그러면 일단 확인을 해볼 콘텐츠가 그런 게 있는지를 뭐 포셔너리도 있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산출물을 만드는 게 있는지를 아니면 또 만들어야 되겠죠.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있는 자 폴더블유에서 뭐 2학년 영어인데 산출물 어떤 산출물 환경 오염 문제 해결 뭐 게시판 연결 하나 콘텐츠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교과는 역시 정해줘야겠죠. 중학교 2학년 1학기 영어 성취 기준 하나 집어넣고요. 뭐 하나 넣으면 될까요? 역시 링크를 걸겠습니다. 자, 일단 걱정되는 게 이 링크를 또 잡아야 하는데 공유 중지하고 잠깐 일단 이쪽에서 복사하는 걸 있으면 퀴즈인이 있으면 좋은데 잠깐만요. 뭐 그대로 있으면 선출물이 안 나타나네.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여기도 복사해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자 공유 중지 누르고 보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공유를 퀴즈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퀴즈엔이.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네, 보드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연결되는 것을 정하겠습니다. 일단 있다고 하고요. 자, 여기에 만들어진 거 이걸 URL 복사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하면 복사하고요. 일단 중지하겠습니다. 다시 있다로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키워드가 아니죠. URL 검사 화면이 보이는지 잠깐. 화면 보이십니까? 화면 안 보였으니까 방금 다시 공유해 보겠습니다. 예, 보이시죠? 그러면 지금 퀴즈에는 복사를 해왔습니다. 그 썸네일은 뭐 그냥 넘어가고요. 키워드 뭐 게시판 이렇게 하고요. 등록해 보겠습니다. 자, 이 콘텐츠에 등록돼 있죠? 그러면 꾸러미 보관함에서 복사본에 이게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하나 만든다고 여기 밑에 정리했다가 하나 더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복사본에서 수정을 눌러서 정리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정리에 활동명을 5595 뭐 게시판 쉽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있는지 비공개 만든 비공개였으면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 그냥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과정에 추가를 해야 되겠죠. 자, 보시면 여기에 환경보호 게시판이라고 하나 더 생겼습니다. 똑같이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제 실행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창이 나왔고 또 여기에 보호 게시판이 실제적으로 이제 간단히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적용을 시켰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 아닌데 자꾸 적용이 안 되나?